한국은행이 요즘 정말 세게 발언을 하고 센 결과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한국은행이 왜 이렇게 충격적인 얘기들을 많이 꺼내놓고 있을까? 궁금하시죠? 효율적인 통화정책의 수립 그리고 집행을 통해서 물가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 이게 바로 한국은행의 목적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은 금리를 관장하는 곳이지 다른 발언들을 일치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최근에 한국은행은 그야말로 아주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런 배경을 제가 해석하기엔 국가 대개조의 의미도 담겨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한국은행이 최고점의 집값에 가계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주택시장에 대해서 연일 파격적인 분석과 주장을 내놓으면서 세간의 이목의 중심에 섰습니다. 한국은행은 왜 이렇게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을까? 이 자료를 내면서 이런 얘기를 덧붙였는데 이거 사실이죠. 금리가 내려가서 좀 더 이자 부담이 줄어들면 사람들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집 사야 되겠다 또는 돈 빌려서 투자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이 바뀝니다. 금리를 인하하면 서울 집값 더 뛴다. 그렇게 되면 지방에도 영향을 주고 또 가계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이게 한국은행의 입장이죠. 서울의 경우 금리 인하를 할 경우 대출 규모를 억제해서 주춤한 지금의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도록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표용호TV에서도 여러 차례 여러분께 언급을 드렸었는데 대출을 억제하는 스트레스 DSR과 반대로 금리가 인하되면 이런 것이 상쇄돼서 대출 억제 효과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집값은 다시 또 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은행도 바로 이 부분을 염려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를 보니까 바로 이겁니다. 충격 반응 함수를 이용해서 주택가격 지수 추정을 했는데 그 결과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하락하면 전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1년 후에 0.44%포인트 오르고요. 특히 서울의 경우는 0.83%포인트로 전국 평균 상승치보다 상승폭이 2배 이상 더 오른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사실 서울이나 수도권의 아파트의 경우는 시중에 돈이 얼마나 풀리느냐 이 유동성에 아주 민감하죠. 결국 서울의 경우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 보다 더 크게 집값을 좌우하는 게 바로 유동성입니다. 금리를 인하하면 시중에 돈이 더 많이 풀린다는 뜻이니까 결국 서울 집값을 더 끌어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거죠. 자, 금리를 인하하면 집값이 더 뛴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동의는 하지만 금리가 내려갔으면 좋겠다 라고들 생각하시죠. 왜냐하면 이자 내느라고 너무 힘들어서 경기도 얼어붙고 또 감당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금리를 좀 내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 게 당연합니다. 다만 한국은행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금리를 내리면 머지않은 미래에 국가적으로 더 안 좋은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 그래서 염려하는 발언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죠. 얼마 전에 저희 채널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한국은행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강남 등 부유한 지역 출신 학생들에 대한 대학 입학 상한선을 도입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상위권 대학의 입학 정원 지역별 할당제를 쓰자 이거죠. 지역별로 비례 선발제를 쓰자 이런 주장도 내놓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적순으로 학생들을 뽑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지역별로 정원을 할당해 두자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은행은 이런 제안을 했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과거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높은 교육열이 결국 인재를 키워서 고급 인적 자본을 만들었고 그것을 시장에 잘 공급해서 이게 돌아갔기 때문에 고도 성장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의 시대는요. 입시 경쟁이 너무 과열돼서 생기는 현상들이 긍정적인 인재 육성이라는 것보다 더 부정적인 사회 부작용을 더 많이 발생시켰다라고 보는 겁니다. 바로 이게 한국은행의 진단 결과라는 겁니다. 사교육비 부담으로 사실 할아버지의 능력이 아이들의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만들고 있죠. 그러므로 포기하는 사람들도 늘어나서 사회의 역동성이 막 저하되고 있습니다. 또 지나친 경쟁과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저출산 문제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아이를 안 낳겠다, 포기하겠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인구는 수도권으로 계속 또 밀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은 계속 또 치고 올라가니까 결국 가게마다 치고 올라가는 아파트 가격만큼 빚만 늘어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걸 한국은행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행의 여러 가지 데이터들 중에서 저희 표용호TV에서도 보는 관점이 바로 부동산 관점인데요. 이런 사회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사교육 환경이 좋고 상위권 대학 진학률이 좋은 동네, 그러니까 입지 좋은 곳 이런 곳을 찾아서 이사 수요가 늘어나면서 수도권의 인구 집중은 더 가중시키고 서울 주택가격 상승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계속 올라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한국은행이 지적한 문제 중에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 부동산 문제가 결국 입시 과열과 연관된 만큼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하자 이런 거죠. 사실 일자리를 늘린다, 어느 지역에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든다 이런 것들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입시 제도를 손을 보는 것은 사실 좀 쉽습니다. 생각보다 쉽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입시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혹시 대전족이라고 아십니까? 이게 신조어라서 잘 모르실 텐데요. 저도 조사를 하면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대전족, 이게 뭐냐면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대치동에 전세를 사는 사람들을 대전족이라고 한답니다. 대치동에서 재건축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지가 바로 은마아파트죠. 은마아파트에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전세를 살거나 월세를 사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은마아파트는 1979년에 한버건설에 의해서 준공됐으니까 지어진 지 45년 된 아파트입니다. 정말 은마아파트가 뭐 재건축이 돼서 나중에 이사를 다 한다 그럼 뭐 아이유가 그때 환갑잔치 한다 뭐 이런 농담도 있을 정도로 재건축이 느린 곳이 바로 은마아파트입니다. 대전족이시라는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이가 대학만 가면 여길 좀 뜨고 싶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너무 아파트가 오래돼서 살기가 정말 불편하지만 아이 대학 진학 문제로 불편함을 꼭 참고 기다리는 거죠. 자, 이렇게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일단 학군지에 들어와 대입에 몰빵하는 겁니다. 서울에서 학군과 학구열이 좋은 대표적인 곳이 또 양천구 목동인데요. 목동 엄마들에게 가장 허무할 때가 언제냐 또는 부러울 때가 언제냐 이렇게 물으면 이런 식으로 대답합니다. 목동에 같이 살던 누구누구 엄마가 대치동으로 이사 간다고 하면 불안하고 부럽다 이런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목동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보내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는 대치동에서 보내고 싶은데 집값이 너무 비싸다 이런 거죠. 지금 한국은행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바로 가계부채, 이 가계부채로 인해서 얼어붙은 경기, 이걸 가장 걱정합니다. 경기를 살리자니 금리를 내려야 하고 금리를 인하하자니 집값이 뛰면서 가계부채가 또 폭등할 것이고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음 주 10월 11일 금요일에 있을 우리나라 금리 조정 과연 어떻게 될까요? 금리 인하할 것이다 아니면 하지 않을 것이다. 할 것이다면 1번, 하지 않을 것이다 2번. 여러분 투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한국은행이 이번에 금리 인하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 8월 22일에 금리 동결 때 KDI나 용산에서 아쉬움을 표현했거든요. 경기 살려야 되는데 금리가 높으면 경기가 안 돌아가니까 내렸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들을 표현했기 때문에 이번 10월 11일에는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뭐 의견은 다를 수 있겠죠. 한국은행이 최근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데이터들을 많이 쏟아내면서 발표하는 것은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리는 것에 별로 동의하지 않지만 할 수 없이 금리를 내린다라는 의미로도 읽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자꾸 시그널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국토부나 이런 데서 집값을 잘 잡을 수 있는 뭔가 대출을 더 조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라. 이런 것을 자꾸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왜? 금리가 내려가면 스트레스 DSR 대출 규제도 뭔가 상쇄돼서 힘을 잃기 때문에 그럼 집값이 또 뛰고 부채도 늘어난다. 이걸 자꾸 강조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메시지의 가장 포인트는 국토부나 금융권에 자꾸 뭔가 시그널을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부에게 부동산 정책 기조를 좀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대출 규제를 더 강력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수요를 억제하고 집값을 잡아야 한다. 이런 기조가 분명하지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계속 지금 되풀이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대출을 많이 풀어줬고 또 오히려 장려를 해서 집값이 다시 올라가게 만들었다가 최근에 대출을 조이고 있는데 그동안에 규제 카드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어서 거래가 활발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그래도 또 집값이 뛰었죠. 자, 투기 과열지구 같은 그런 규제 지역으로 묶여서 규제를 하면 대출도 물론 힘들겠지만 정비사업이나 청약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공급을 중요하게 여기는 정부 입장에서는 참 애매한 규제가 바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입니다. 자, 그나마 좀 마음 놓고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규제가 뭐였냐면 지금처럼 은행을 살짝 압박해서 대출을 옥죄는 것인데 이 대출 옥죄기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조만간 곧 풀어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출을 겁내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부동산 정책은 희망과 현실의 엇박자다라고 봅니다. 거래가 너무 안 되어도 문제, 거래가 많이 돼서 집값이 너무 뛰어도 문제. 그래서 아주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면 그때그때 면피성 정책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자, 집값이라는 게 일본처럼 집값이 그렇게 뛰지 않는다라고 하는 심리가 생기면 집을 사려고 그렇게 많은 빚을 내지 않겠죠. 대출금보다 집값이 더 많이 빨리 뛰니까 결국 대출이 안 무서운 겁니다. 대출 무서워서 집 안 사는 걸 바보라고 여기는 겁니다. 자, 최근에 불어오는 부동산 거품 논란 그리고 공급 부족의 이야기가 이게 자꾸 또 상충되고 있는데
과도한 빚은 정말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거, 이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정말 그동안 있지 않았던, 역사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던 센 발언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데 왜 한국은행은 이렇게 발언들을 세게 쏟아내고 있을까? 이걸 우리가 한 번쯤 돌이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표용호TV를 구독하시는 많은 분들, 그분들은 리스크를 생각한다면 이 한국은행의 이런 경고 꼭 깊이 새겨봐야 되겠습니다. 표용호TV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